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시작점을 알리는 밀레투스 학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밀레투스 학파는 서양 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학파로서 자연 철학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철학자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이 학파는 오늘날 터키의 밀레투스라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철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기존의 신화적 설명을 넘어서 자연현상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며, 이에 대한 자신들만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탈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탈레스는 서양 철학의 시초로 여겨지는 인물이며 세계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물에서 나왔으며 다시 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관점이었으며 기존의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첫 시도였습니다. 또한 탈레스는 천문학과 수학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삼각형의 각도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업적들은 후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낙시만드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탈레스의 제자로서 탈레스의 물 개념을 확장하고 변형하여 아페이론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아페이론은 무한하고 무정형적인 원리로서 모든 사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는 만물이 이 아페이론에서 비롯되어 다시 아페이론으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최초로 지도가 그려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후대 과학과 철학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낙시메네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세계의 근원이 공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기가 압축되거나 희박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물들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가 압축되면 물이 되고 더 압축되면 땅과 돌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근본 원소가 변화하면서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생성된다고 보는 관점으로 이후 원자론과 같은 개념들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밀레투스 학파는 자연현상을 신화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성적인 원리로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서양 철학의 기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들은 만물이 근원적인 원소에서 비롯된다는 개념을 탐구하면서 후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피타고라스 학파, 엘레아 학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철학의 발전 과정에서 이들의 사상은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밀레투스 학파는 자연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려는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확립했고, 이것이 후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들이 제시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탐구 태도는 근대 과학의 발달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밀레투스 학파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자연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들이 시도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을 연구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학적 방법론은 결국 밀레투스 학파에서 시작된 이성적 탐구,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철학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밀레투스 학파와 그들의 사상이 철학과 과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근원적인 원소 개념과 논리적인 탐구 태도는 이후 서양 철학과 과학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전통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